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 망언에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계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식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7 범란의 아픔을 되새기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41주년 추념법회가 오는 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청수사가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1989년 대구시 건축상이 제정된 이후 사찰이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 등으로 고려 불화를 세계에 알린 해담 스님이 2년 만에 국내 전시회로 돌아왔습니다. 초대형 500 나한도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소장 문화재인 부모 은중경을 경판으로 복각하면서 효실천을 다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조계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식 항의 방문했습니다. 도를 넘어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식 항의 방문한 건 지난 5일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때문입니다. 저라고 3.5kg, 2.5kg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이런 데가요. 국립공원 내 사찰 중 24곳 중 5곳을 대한 22곳이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징수 사찰을 대동강물을 떠답한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겁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3회 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항의 방문단은 송 대표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무슨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재 관련 문화재구역 입장료 대단히 문제가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송 대표는 정 의원의 발언은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석한 당 지도부와 함께 공식 사과의 뜻을 대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번 정청래 의원 발언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 이 소중한 우리 큰 스님들과 우리 사부대중 신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저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이번 기회로 더욱더 우리 전통 문화를 수호해온 우리 불교 또 전통 사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문제 발언을 한 정 의원의 공개 사과 없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참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만약 정 의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산문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막말도 넘어선 망언에 가까운 저급한 역사 문화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통탄할 일입니다.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핑계까지 대고 하는 그것을 보고 저희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는 없이는 민주당 소속 관계 모두를 조계종 사찰에서 추격을 금해야 된다.
정청래 의원은 해명을 듣기 위한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스님의 면담 요청 등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자행된 12.7 범란의 아픔을 되새기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올해도 마련됩니다. 조계종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2.7 범란 41주년 추념 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는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의 경과보고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념사, 12.7 범란 위원장인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며 전국 승려 문예 공모전과 12.7 추념곡 공모전 시상식도 열려 시낭송과 추념곡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2.7 범란 41년이 지난 지금 조계종은 서울 봉은사와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 부지에 범란 기념관과 피해자 치유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이지만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심 사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청수사가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제30회 대구시 건축상 일반 분야 최우수상으로 청수사를 선정했는데 1989년 대구시 건축상이 제정된 이후 사찰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76년 창건된 청수사는 노후한 법당과 요사체를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3개 동 규모의 사찰 중창불사를 추진해 올해 5월 회항했습니다. 특히 사찰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내부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으며 석재와 목재 조화로 건축물의 미적 감각을 잘 살리면서 도심 포교 도량의 새로운 건축 양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고려 불화를 세계에 알린 해담 스님이 2년 만에 국내 전시회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2년 반에 걸쳐 완성한 초대형 500 나한도가 최초로 공개돼 감동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표정과 몸동작이 저마다 다른 500 나한이 그림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초대형 걸개 그림이지만 등장인물 모두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표현했습니다. 46년간 고려불화 복원에 매진해온 해담 스님이 2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첫 선을 보인 500 나한도입니다. 투병 중에 그렸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예술성을 뽐냅니다. 어쩌다가 좀 그냥 그려보길 바라지 저런 걸 나같이 이렇게 미쳐서 하라고 권고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힘든 여정이라 하여간 한 생을 그렇게 그냥 바쳐와서 나란히 걸린 비슷한 크기의 수월 관세음 보살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더해진 미소는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몸에 걸친 천의는 입김에 날아가 버릴 듯 입체감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스님의 혼신을 다한 열정이 엿보입니다. 한 작품 하는데 숨도 안 쉬고 막 선을 그어야잖아요. 그러고 한 번 하면 뭐 이렇게 10시간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뭐 금방 했다, 금방 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을 마주한 이들은 명맥이 끊어진 고려 불화를 되살려낸 스님의 불굴의 의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고려의 불화의 원본보다도 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더 우리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걸작이 될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고, 프랑스 국립예술살롱전에서 심사위원상 받으셨고 또 막 명예 훈장까지 받으시는 그런 성과를 내셔가지고 한국 불교 미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신 그 업적은 아마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한 의미도 담았습니다. 불화를 국난 극복의 힘으로 삼았던 고려인처럼
스님의 그림도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한 권의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참 유익하지 않나. 이번 전시회에는 스님의 대표작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담 스님의 작품들은 700여 년의 시공을 거슬러 올라가 관람객들을 고려시대로 이끕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고구려 고분 진파리 1호분 벽화에 훼손된 사신도를 복원 수준의 문양으로 완성한 그림이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민화 작가 윤영희 선생은 서울 강서구 겸재 정선미술관에 마련한 회서조 날다 개인전에서 북한 평양의 문화재 진파리 1호분의 청룡도와 백호도, 주작도, 현무도를 전통 오칠과 독창적 화법으로 재현해 대형 목판에 담았습니다. 특히 사신도의 보존력을 높이는 오칠 작업은 오칠 그림의 대가인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이 직접 지도했으며 성파스님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높은 산도 훌쩍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축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화의 문양이 참 많은데 그 문양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한지로는 보존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성파스님을 찾아뵙고. 전시회에는 진파리 고분군 벽화에 새겨진 작은 새와 사찰 단청 등 불교 상징물을 모티브로 전통 민화의 현대적 감성을 더한 새와 꽃그림 등이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효문화 정신을 되살리면서 보은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 금서남이 소작 문화재인 부모 은중경을 경판으로 복각하면서 효실천을 다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모악산 동북쪽 중턱에 자리 잡은 보은도량 금서남. 김경자 불자의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독송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두 손을 곱게 모으고 합송으로 이해를 갖춥니다. 이내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복각경판이 부처님 전에 봉정됩니다. 봉정된 복각경판은 전통 목판 제작 방식으로 탄생됐으며 총 14본 중 3본을 완성, 이날 1차 봉정의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불설대보 부모은중경은 금서남 중창주 금화당 초안 스님이 소장해오던 유품으로 지난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0호로 지정됐습니다. 금서남은 책자로 보관해오던 부모은중경을 보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 경판 형식으로 복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길이 보존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복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보훈법회에서는 익산 정각사 복지센터 후원금과 효행상, 격려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에 승려복지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불교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산사도 오늘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승려복지 차원에서 모금도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해서 아무 걱정 없이, 너무 걱정 없이 한 생애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오늘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승려복지기금은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사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지신 덕산 스님과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합심을 해서 스님들의 수행 정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전달했습니다. 보훈법회에 이어 극락보전 앞마당에서는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의 길놀이 축하 공연과 함께 승복 공양이 봉행됐습니다. 각박해지는 이 삶 속에서 이러한 효행 운동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효행을 통한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서남은 이번 법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보훈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서울 불광사가 도심 속 수행포교 도량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 기도를 시작한 지 500일을 맞아 보현행원의 실천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불광사는 경내 보강당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을 법사로 보현행자 바람일 천일 기도 500일차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광 원행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천일 기도에 들어간다는 건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라며 천일 회양까지 주지 스님과 일심으로 기도 정진해 불광사가 본래 모습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경남 통영불교계가 자비 나눔의 뜻을 모아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시설 원생들에게 꼭 필요한 목욕 봉사에도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통영시 강도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이 모이는 샘입니다. 4일 오전부터 도색 작업을 위한 손길들로 분주했습니다. 통영 사암년 앞에 태고종 경남교구 통영불교거사림, 나누리 봉사단, 통영해경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전 고압세척으로 1차 청소를 했고 이날은 봉사자들 모두가 모여 벽면 정비에 이어 도색을 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설 보강의 요청에 불교계가 흔쾌히 마음을 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이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그러니까 칠을 한번 해주면은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럼 해야 되겠지 뭐. 다른 방법 없잖아요. 불교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사랑이 모이는 샘은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불교 거사리매를 만나면서 스님이 또 평소에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요. 뭐 쌀이며 뭐며.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를 100% 받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제 보조의 일부분만 받다 보니까 늘 어려운데 특히 이런 시설 보강 같은 건 생각도 못 하는데 스님께서 저희 어려움을 들으시고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좀 계획을 해주셨어요. 장애인 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하지만 시설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자 원생들이 많은 사랑이 모이는 샘의 경우에는 목욕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통영불교회는 코로나 종식의 발언과 함께 목욕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했습니다. 차후 계획은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좀 잠들어지면은 목욕 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진짜 1대1로 한 사람씩 봉사자 하나에 한 놈씩 해서 목욕 봉사를 좀 시켜주는 거.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SNS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해온 진월 도원 스님이 김해 다보산 싸띠 아라마도량에서 법구경 깨침의 노래 출판 기념회와 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주 동국대 선악과 교수를 지낸 진월 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힘든 대중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 법구경 한 구절씩을 올렸고 이 글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좋아도 하고 반응이 좋아서 야, 이거를 이제 출판하면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특히 이번 책은 누구나 수행과 생활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읊조릴 수 있도록 전통적 정형률의 하나인 3, 4, 5조 틀을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